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증시부터 확인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숫자상은 보합이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조금 더 저점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2,481선까지 떨어지면서 0.5%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827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폭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형주들이 훨씬 더 지수 대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나 테마주 단에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부터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8거래일째 지속되면서 장 출발했지만 동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마저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고요. 현재 외인과 기관의 매수 1위 종목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CJ제일제당입니다. 9% 급등을 하기도 했던 오전장이고요. CJ제일제당은 분기 매출이 최초로 7조 원을 넘어섰고 별도 기준으로는 4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출회하는 중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로 힘을 내주면서 지수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 상위 5위권 종목을 보면 4위에 HLB가 랭크된 점이 눈에 띕니다. 최초로 ESG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국에서 일어난 비 피해 사진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철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등 폭우가 이례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시장은 관련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물 빼는 배수관을 만드는 강관업체들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성 밸브가 오늘 섹터 내 주도주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그때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주력 사업은 LPG-관, 밸브를 만드는 쪽인데 오늘 테마성 움직임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 시장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도 상승세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6,580원 선 움직임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리고요. 거기에 앞서서는 실적과 펀더멘털이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페이 관련주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국내에 전격 도입될 거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찍은 한국정보통신 오늘도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또 대표적인 애플페이 관련주인 이루온도 현재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9시 구간에서는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빠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박유진 캐스터 통해서 오전장 핫 종목 10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오늘 오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가 의견이 다소 분분한 모습입니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이 네이버의 주력 사업인 검색 광고와 커머스 부문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높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이 여전히 기대치보다는 낮은 걸로 평가가 됐다면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또 공개된 실적에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났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YTC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YTC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이 바로 이 기업의 상장 첫날입니다. 지난달 확정이 됐던 공모가는 1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2%가량 낮은 14,700원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8%대 전후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일 하이텍과 세빛캠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상장 소식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핫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HYTC의 상장과 관련해서 기존 경쟁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할 경우에는 이 신규 업체들이 수익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2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판매 가격 인상과 또 점유율 확대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무려 20%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또 영업이익도 7.4%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가공식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증권가에서는요, 오늘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부문도 3분기까지 이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10%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10가지 종목을 박유진 캐스터가 짚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들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 개별 장세 속에서 테마도 나오고 그래도 네. 실적에 따른 갈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덴티움이랑 CJ제일제당 둘 다 실적이 되게 강해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도 오늘 있었고. 네. 일단은 근데 저는 이 검색 상위 종목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네. 확실히 딱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게 딱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양이라든지 뉴버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종목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분석상에서는 아주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뉴버텍 한번 또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버텍 역시 호우 관련주죠. 먼저 댓글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분, 점상 3방짜리다. 서울 역대급 물난리라고 하셨고요.
KKIT님은 관이 먼저지 밸브가 먼저냐? 안 그래? 라면서 앞서 살펴봤던 화성 밸브랑 비교를 네.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분 서울시 공사를 따낸 기업 뉴보텍 최고다. 대장주 신고가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서울시 공사를 따냈는지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전문가님도 피해 없으셨는지 오늘 출근 무사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출근길에 이제 도로가 많이 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뭐 오면서도 느꼈던 게 수철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도시 정비 관련 이제 섹터들이 분명히 한번 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뉴보텍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뭐 화성밸브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사실 이제 뉴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자에 상한가에 한 차례 도달을 했었는데 당시에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이제 그 공사를 따냈다 이거라기보다는 한 3,000k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노후관을 좀 수리하겠다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뉴보텍이 같이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뉴보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지난 2021년도 고점 대비했을 때 최근 이제 약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6월 24일자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당시 이제 880원으로 동전주의 흐름을 또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한 차례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통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이제 과대 낙폭 이후에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 거기에 이제 거래량까지 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보텍 차트를 보면은 그런 패턴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업적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 2개년도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 자체는 300%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을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아주고 일부 음봉의 형태로 밀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했던 상황 속에서의 이런 흐름은 앞전에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앞서 지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업적인 그 가치를 고려해 볼 때는 이것은 물량 소화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급격하게 출회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종목 토론방을 통해서 우리가 댓글을 보았는데 사면상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 서울시가 조금 더 뭐 역대급 물난리가 좀 더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탈출 또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보텍이 현재 16%가량 상승하면서 1,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튀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수그러들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포지션은 관망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이뤄집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서 줄 텐데요.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에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하지만 보내실 때는 이 종목의 이름이나 매수가 같은 정보가 아니고요. 종목의 정보가 아니고요. 전문가의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필승 종목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필승 종목들 퍼포먼스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KPF가 6,200원의 매수가, 최고가는 9,430원을 기록하면서 52%의 수익률을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한국단자가 최고가 59,800원 기록하면서 8.5%의 수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한국 단자가 고가 59,800원을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역시나 홀딩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이제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에 먼저 이제 길목에 상승 초입기의 길목에 접근을 해서 좀 느릴지언정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업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점차 시장이 고성장이 되는 부분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차 이제 고성장이 되고 있는 산업인데 그 산업마다 모두 이제 사용이 되는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한국단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전방 산업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조금 더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1조 가량 발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도 760억 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흑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보율 자체도 16,000%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30%대로 굉장히 재무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했을 때 여전히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는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릴지언정 그래도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7월 26일자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급등락을 이렇게 크게 반복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과 그리고 이거래일 전에 이 검정 색깔 라인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자리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63,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3,000원 구간에 도달했을 때 물론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서 목표치를 상향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야겠지만 최근 이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일부 출회되긴 했지만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꾸준히 유입했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은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3,000원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리뷰는 한국 단자 종목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7거래일 동안 계속 양봉을 만든 뒤에 오늘은 1%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느리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 목표가인 63,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필승 종목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을 소개받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를 뚫고 열심히 출근을 해주신 이태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조금 창의성이 발휘되면은 아마 힌트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제 같습니다. 전문인가요? 네. 그렇다면 제로 정답. 네. 제로 투 세븐. 이거 너무 직관적인 그런 그래요? 그 관점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게 우영우? 아니고요. 우영우 아닌가요? 그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0이잖아요. 네. 그 1을 또 영어로 하면 원이죠. 네. 원 앞에 있는 숫자가 0이죠. 네. 원전. 영원? 에? 원전입니다. 아, 원전. 네, 네 그런 힌트를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특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조금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미소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드리기 네. 위해서 웃기지 제가 않아도 준비를 용서해 해봤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기업이 원전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원전 관련주 오늘 기업을 준비를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인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전에 대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만드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원전은 계획부터 이제 준공까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은 단기와 중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같은 경우 원전 가동률이 76% 수준이었는데 올해 90%까지 늘리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방 정비 일수를 조정을 해서 가능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노후 원전을 계속해서 좀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11개 정도의 노후 원전이 있는데 2030년에 가동 정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 정비라든지 예방 정비를 통해서 수명 연장을 시켜서 앞으로 이제 약 9.5기가와트 정도의 원전 설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장기 관점에서는 물론 원전을 실질적으로 설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와 그다음에 중기 관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로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정비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발전 플랜트 종합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화력 설비라든지 아니면 종합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발전소에 대해서 경상 정비라든지 계획 예방 정비를 시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상정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발전소의 상주 인력을 활용해서 수시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획 예방 정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발전소의 가동을 잠시 중단한 다음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명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정비를 하는 것을 이제 계획 예방 정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소형 모듈 원전이 가장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인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설비라고 볼 수 있는 계측 제어 설비를 이제 실질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도 실제로 베트남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호적인 환경에 발맞춰서 이 동사가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비 시장 점유율이 약 15.2% 수준에서 올해부터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본업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주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해외 발전에 대한 해외 발전소에 대한 정비라든지 노후 발전 플랜트에 대한 정비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체코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 발전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해외 발전 사업에 약 5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외형 성장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기업의 이 재무적인 건전성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2022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약 7,6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유보율 자체도 약 1,300%, 13,44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의 평균 PER 자체가 약 14.7배 수준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기준 PER 자체는 약 7.8배 수준인 만큼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어떤 기업인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이 기대되는 탄탄한 종목, 동종업계 절반 수준의 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원전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역시 끝까지 시청하시면 종목의 정체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1:1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화면의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에 네모난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채팅방에 상담 신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매수하셨는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이름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1:1 종목 상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종목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참여 방법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아래쪽에 지금 나가고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는 매수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우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역시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함께 가보시죠. 닉네임 슈퍼우먼님,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라운피플 7,900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운피플 기억이 납니다. 이 무상증자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때 급등을 했었습니다. 9,30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 지금 현재가는 6,030원, 6,000원 겨우 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께서 요즘 무상증자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보통 이제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할인되는 그런 이제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무상증자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던 게 올해 노터스였죠. 우리가 뭐 시장에서 로또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렸었는데 실제 그 노터스의 차트를 제가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노터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권리락이 이제 진행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6월 13일 이후에는 무상증자, 실제로 신주가 배정되는 날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그 기준일, 이제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권리락 이전일의 주가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일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크게 발생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버텨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주를 받는 그 배정일에는 오히려 손실폭이 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7,9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권리락 이때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주가 흐름 마찬가지로 노터스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떨어질 때는 절대로 이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거나 또는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맞고 또는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주가가 6,060원 구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소멸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본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모멘텀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이미 손절 라인 같은 게 조금 이제 놓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크게 잘 이탈하지 않고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6,500원 구간대에 장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부분에서 좀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운피플을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 이번 연도 안쪽으로 어떻게 탈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증 관련주들은 권리락 이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 매수가 근처인 7,900원에서는 탈출 전략 세워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다시 한번 입장하시죠. 보슬비님, 기산텔레콤 4,120원입니다. 비중 5%, 5일선을 지켜주고 있어서 손절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트 달아주셨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슬비님께서는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일선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손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기산텔레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4,07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자 수익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우선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소폭 올라왔을 때 약수익이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해인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월 16일 이후에 거래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라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거래 정지가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악재성 요인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과거에도 좀 그런 이력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 이제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 자체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트의 끼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정도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심이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5일선을 지켜주면서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후에 어떤 또 돌발 악재성 요인이라든지 조그마한 악재성 요인에도 크게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산텔레콤을 제가 기업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과거의 이런 연속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 올라왔을 때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중 자체도 5% 정도를 투자하셨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되는 비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산텔레콤 종목이었습니다. 3일 전에 상한가 장중에 터치를 했었네요. 이태우 전문가께서는 역시나 매도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대응하자는 말씀이었고요. 수익 올라오는 순간 이제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을까요? 자, 어피치님, 나인테크 종목을 말씀하셨고요. 4,100원의 매수가, 비중 5%입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나인테크 전기차 관련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3,830원이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미국이 중국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에는 금융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오르는 듯 했는데 지금은 또 매수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조금 더.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매수가와 그리고 현재 주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인테크가 과거에 크게 상승했던 이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LG전자 그리고 뭐 LG그룹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LG전자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강한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우리가 기업을 체크를 할 때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이 건전하냐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보율 자체도 이제 500%는 넘지만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적으로 아주 우량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캐시카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이 발생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4,100원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약 한 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에 위치해 줄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아무래도 지난 6월 7일자에 대량의 거래량이 한 차례 동반됐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한 차례 동반이 됐고 그 구간의 이제 캔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장대 양봉의 형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 양봉의 그 가장 위쪽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해당 매물대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 매물대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지금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저항의 벽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자면은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이 뭐 5%여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이제 실적이라든지 유보율이 높은 그런 재무적인 안정적인 그런 종목으로 좀 더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4,5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인테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4,500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채팅방으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죠. 울고 있는 제이지님,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1,225원의 매수가 12%의 비중입니다. 자, 사연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내려갔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SH에너지화학, 이 종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어제부터 가스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오전장 핫 종목에서도 뭐 대성에너지 살펴봤었지만 일단 뭐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비축량이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겨울에 이제 한 달 반밖에 못 쓰는 양이다 하는데 뭐 겨울에 모자랄 거를 벌써 걱정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계속 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무적인 우량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테마성에 집중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1,100원 구간대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1,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때는 또 동전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뭐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손절 라인만큼은 좀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매수가 부근이 1,200원 부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던 구간이 있어요. 이때 구간에서의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연중 거의 최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선 5월 2일자에는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출회된 이후에 위쪽에 뭐 아주 많은 물량들이 살아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매물이 있는 층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우선은 4월
27일경에 발생했던 거래량 기준으로는 1,200원 구간대의 매물들이 좀 쌓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의 주가가 위쪽의 매물대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또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또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최소 이제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해 다시 한번 흑자 전환했지만 그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볼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너무 장기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만 철저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을 줄여주시고 하단 구간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50원 구간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이었습니다. 만약 1,000원 이탈에서 더 내려갈 시 동전주로 전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비중 덜어내는 쪽으로 반드시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0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이번에는 성우 하이텍 종목이네요. 5,3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를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오늘 1% 이상 빠지고요. 5,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주당 100원 정도, 110원 정도밖에 그래도 손실이 많이 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들어가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말씀하시는 분께서도 질문을 주신 분께서도 오를 것 같은데 왜 안 오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자동차 관련 섹터, 부품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아직은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뭐 아주 강하진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동차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 그 돌아오는 국면에 있어서는 역시나 기업적인 가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반등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성우 하이텍을 좀 분석을 해드려보자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지속적으로 흑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 자체도 거의 700% 가까운 이제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50% 정도 수준으로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에 기술적인 분석을 또 한번 해보자면은 지난 이제 7월 25일자였죠. 대량의 거래량이 이번 연도 들어서 보이지 않던 가장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한 차례 강하게 레벨업을 시켜놨습니다. 이 구간의 흐름도 전체적인 큰 흐름상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약 54% 정도 하락을 한 시점에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장기 추세선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강하게 돌파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좀 견딜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50%가 빠졌던 게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의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반등을 보여줄 때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 매수하신 금액대가 5,35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 위치입니다. 거기에 비중 자체도 10%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이 되는 비중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일단은 상승 시에 이제 목표 수치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1차적으로 한 6,000원 구간 정도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한 차례 윗꼬리가 달아주면서 앞전 매물들을 한 차례 소화했기 때문에 6,0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6,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부각받지 못했을 뿐 순환매는 온다라는 총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투님입니다. 알로이스 2,452원, 비중 12%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다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자, 알로이스 넷플릭스나 뭐 OTT 관련한 종목이었죠. 지난해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452원, 5대자 가격은 2,150원이고요. 꽤나 그래도 수개월 이상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더 기다리면 될까요, 전문가님? 그래도 지금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OTT 관련 업종,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신드롬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CJ ENM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셋톱박스를 OTT 관련 셋톱박스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한 차례 또 부각이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적인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7월 중순부터 이런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주라든지 OTT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때 소외되지 않고 같이 부각을 받았던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더 가져가 볼 여력은 있다. 아무래도 아직은 이런 우리나라의 다시 한번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번에 또 개봉하는 헌트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개봉한 카터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지금 인기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OTT 관련 섹터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대가 2,452원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7월 20일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또는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 구간을 좀 견디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을 실어 놓으면서 한 차례 주가를 올려놓았고, 이 올려놓은 구간 같은 경우도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시켜 놓은 다음에 지켜주는 구간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하신 금액대가 워낙 단기적으로는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매수하신 금액대 부근보다는 소폭 높은 한 차례 이제 지난 3월 24일경의 거래량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구간이 이제 1차적인 좀 매물대 구간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2,6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2,600원 부근 요 사이에 올라와줬을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쪽 일단 괜찮다라는 테마 점검해 주셨고요. 차트상의 목표가 매수가에서 2,600원 사이 분할 매도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가 끝난 이후에도 이태우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촬영하고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시황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필승 종목 공개하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0이었죠. 네. 숫자 1 전에 있는 0, 원전 관련주. 맞습니다. 네, 정답은 뭔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좀 준비한 기업은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것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기업을 왜 준비를 했는지 잠시 또 이제 재무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원전 관련 정비 기업들의 다른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세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의 이 재무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13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매출액이 약 3,4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58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13,00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채 비율은 50% 미친
44%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종 업종 대비했을 때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한번 현재가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이런 실적 대비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5천억 이상이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매수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의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34,500원 구간대에 한 차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상 지켜줄 수 있는 구간들이 그렇게 가시화되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대비했을 때 약 7% 정도 할인된 가격인 약 29,6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죠. 코스피 신입입니다. 3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가 3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던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